요술에 대하여 박지원. 이날 홍여시 소경 조광년과 의자를 나란히 하고서 요술을 구경하였다. 내가 조광년에게 말하였다. 눈이 능히 시비를 판단치 못하고 진위를 살피지 못할진데 비록 눈이 없다고 해도 괜찮으리다. 그러나 항상 요술하는 자에게 속게 되는 것은 이 눈이 일찍이 망령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려. 작품개관 갈래 한문수필 기행문. 얘는 수필이야. 한문수필인데 한문으로 된 걸 번역해 놓은 거야. 기행문이다 하는 것은 열하일기라는, 청나라에 갔다 오고 나서 청나라 기행문을 쓴 게 열하일기야. 그 속에 들어있는 작품 중에 하나야. 네. 그래서 지난번에 고대 수필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네. 설과 기. 설은 설견설. 얘는 기야, 기. 작품에 대하여.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여정과 견눈, 감상을 기록한 열하일기에 실려있는 글이다. 요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부분은 환희, 기. 기가 들어있지? 네. 그래서 얘는 기라는 수필에 해당하는 거야. 제목이 환희, 기야. 환희가 요술이란 뜻이야. 환희를 딴 말로 하면 환술이야. 환술, 마술, 요술. 요술이 결국 뭐겠어? 여기서 요술은 마술.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술사. 요술사라고 안 하잖아. 옛날에는 요술사라 그랬어. 또는 환술사라 그랬어. 환상을 보여준다고. 환술사. 그런데 환각이 속이는 거잖아. 네. 지금은 우리가 마술사라고 하지. 매직, 마술. 제목은 원래 환희, 기였다. 기, 수필의 한 종류인 설과 기 중에서 기에 해당한다. 환희기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은 흔히 환희기 후지라는 제목으로 전한다. 작가에 대하여 박지원. 조선 후기의 실업자 겸 문인, 자유롭고 기발한 발상과 문체로 열하일기를 썼으며 허생전, 호질, 광문자전 등 여러 편의 한문소설도 지었다. 문집으로는 영암집이 있다. 연암이 뭐냐면 박지원의 호야. 연암 박지원. 성격 체험적, 비판적, 교훈적. 제재 요술 구경, 마술 구경이야. 주제 요술을 구경하며 정작 두려워해야 할 요술이 현실 세계에 있음을 깨달음. 그러니까 마술을 구경하면서 보통 마술에서 기괴함과 두려움을 느끼는데 현실 세계에는 그보다 더한 속임수가 있다. 사람들을 그냥 눈 뜨고도 속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당대 위선적인 거짓군자들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특징 1.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두 번째, 일화를 통해 주제의식을 전달함. 이라는 예화, 에피소드. 그 다음에 3. 작가의 참신한 발상. 분명하게 보는 것이 탈이 된다는 그런 발상이 나타나다. 참신의 반대 단어가 뭘까? 진부. 진부와 홍여시 소경이 조광년이라는 사람의 관직 이름이네. 관청에 있는 조광년, 광년이와 같이 앉아서 둘이 요술 구경을 했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 홍여시 소경에 보면 원래 사자가 절사자야. 절사자는 절을 뜻할 때는 사로 읽고 관청을 뜻할 때는 시로 읽어. 시로 읽는 것은 관청이라는 뜻이야. 네. 네가 무협 영화를 좋아하면 내가 얘기하면 금방 아는데 무협 영화 본 적 있어? 적인걸. 적인걸이 대리시라는 당나라의 법률을 관장하는 관청의 대빵이 돼. 적인걸. 당나라 최고의 수사관이거든. 그런데 대리시의 편판이 크게 대리사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이걸 모르는 애들이 그걸 보잖아. 번역에 자꾸 대리시라고 써있거든. 진짜 제자 녀석과 둘이 보고 있는데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제가 때를 좀 아는데 저 사자 아니에요? 맞지. 그런데 거기는 당나라 법률을 관장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대리시라고 읽는 거야. 걔는 그걸 몰랐던 거야. 어쨌든 둘이 이제 그 마술 구경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광년이 말했다. 비록 요술을 잘하는 자가 있다 해도 맹인은 속이기가 어려울 터이니 눈이란 과연 항상 믿을 만한 것일까요? 주로 마술은 눈속임이니까 맹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맹인은 못 속이겠네요. 뭐 그런 말을 했네. 그랬더니 내가 말했다. 우리나라에 서화담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죠. 서경덕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최고의 유학자 중에 한 명이야.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만났더랍니다. 너는 왜 우느냐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3살의 눈이 멀어 지금의 40년이 옵시다. 40년 동안 맹인으로 있었던 거야. 전일에 길을 갈 때는 발에다가 보는 걸 맡기고 발로 갔다는 얘기지. 눈 대신 발로.
그리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소리를 듣고서 누구인가를 분간할 때는 귀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냄새를 맡고서 무슨 물건인가를 살필 때는 코에다 보는 것을 맡겼습지요.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으되 저에게는 눈이 없는 대신 손, 발, 코, 귀 이런 것이 눈 대신했습니다. 또한 어찌 다만 손과 발, 코와 귀뿐이겠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낮에 피곤함으로 미뤄 보았고, 물건의 모습과 빛깔은 밤에 꿈으로 보았지요. 장애가 될 것도 없고 의심과 혼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두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백기가 끼었던 눈이 저절로 열리고 보니, 천지는 드넓고 산천은 뒤섞여 만물이 눈을 가리고 온갖 의심이 마음을 막아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야. 손과 발, 코와 귀가 뒤죽박죽 착각을 일으켜 온통 예전의 일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집이 어디인지 까마득히 잃어버려 스스로 돌아갈 길이 없는지라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화담 선생이 말했습니다. 네가 네 지팡이에게 물어본다면 지팡이가 응당 절로 알지 않겠느냐? 원래대로 지팡이한테 물어봐. 그가 말하기를 아니 제 눈이 이미 밝아졌는데 지팡이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어. 그럼 눈을 도로 감어. 바로 거기에 네 집이 있겠지. 네가 하던 대로 찾아가면 네 집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이런 것을 얘기해 본다면, 논한다면 눈이란 그 밝은 것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오늘 요술을 보니 요술쟁이가 능히 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경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은 것일 뿐이라오. 교광년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요술의 수법은 비록 천별만화를 하더라도 좋기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가히 두려워할 만한 요술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주 간사한 자가 충성스러운 체하는 것과 향원이면서도 덕행을 잇는 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충성인 척하는 것, 그 다음에 향원, 이기적인 선비가 마치 덕행이 있는 척하는 것, 지배계층의 위선적인 행위가 사회적으로 더욱 끔찍한 해악이다. 실제 요술은 두려워할 게 없다. 그건 잠시 눈 속이는 것 뿐이니까. 내가 말했다. 호강 같은 정승은 중용으로 요술을 하고, 중국 동안 시대의 세상, 혼란스럽던 중국의 동안 말기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중용의 도를 내세워 여러 임금을 섬겼다는 점에서 나라보다 제 몸을 보전하였다 하여 후세의 호강의 중용이라고 조롱받기도 하고, 호강 같은 애는 중용이라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속이고 자기의 영달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풍도와 같은 이는 5대에 걸쳐 정승을 살면서 명철한 것으로 요술을 부렸어. 당나라 말기부터 5 왕조를 거치면서 재상을 탄 정치가 명철한 사리 분별력으로 바탕으로 뛰어난 정치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새 왕조를 옹호하였다는 점에서 지조가 없는 정치가라는 비난을 받기도 함. 그 박지원은 호강하고 풍도를 그렇게 좋은 형태로 본 건 아니야. 비판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요술을 부렸으니 호강과 풍도 같은 이들을 볼 때 웃음 속에 칼이 있는 것이,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입속으로 칼을 삼기는 것보다, 차라리 입속으로 칼을 삼기는 것은 요술 부리는 마술사가 입속으로 이렇게 눈속임 하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보다 더 혹독하지 않을까요? 그러고는 서로 크게 웃으면서 일어났다. 이 작품에서 소개한 서화담 이야기 중 서화담 선생의 마지막 말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눈과 집을 중심으로 파악해보자. 눈의 의미,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아라. 바로 거기에 내 집이 있으리라. 눈의 의미는 세계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감각기관. 집의 의미, 대상의 진실, 찾고자 하는 본질. 전체적인 의미, 인식의 한계를 가져오는 일체의 감각을 배제해야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상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떤 본질을 흐리지는 말자는 얘기지. 눈이란 그 밝은 것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오늘 요술을 보니 요술쟁이가 능히 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경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은 것일 뿐이라오. 작가는 환수를 변별해내지 못하는 인간의 지각 능력의 한계와 잘못된 인식 방식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맹신하여 결국은 객관적 판단이 흐려지는 패단을 비판하고 있다. 요술은 일반적으로 요술쟁이가 관객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역으로 관객이 스스로 속은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술에 대하여서 요술 구경을 하고 나가 깨달은 바를 중심으로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확인해보자.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마라. 맹인처럼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본질을 찾을 수 없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대화를 바탕으로 인간사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을 정리해라. 요술쟁이의 요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요술은 위선적인 지배층의 정치 모습이다. 중요한 덕목으로 일으켜지는 준명이나 명철을 빌려 요술을 부리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 이념을 내세워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이 사회의 더 큰 해악이다.